모아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딸바보 4인 가족이 사는 꼭대기층에 있는 펜트하우스고요.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리뉴얼을 대대적으로 하셨어요. 50평대 집이잖아요. 근데 현관이 굉장히 작아요. 너무 신발장이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는 자주 신는 신발이 들어있고, 저희가 바로 현관 안쪽으로 아주 많은 신발을 수납할 수 있도록 재밌게 내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 우리 좌식 공간, 안내 공간이 생겼죠. 우리 꼬맹이들이 키가 아직 작아서 신발 신을 때 좀 불편함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앉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만들었고요. 근데 여기엔 좀 큰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뭐냐? 왜 우리가 의자 폭을 요만큼으로 하고 또 신발장을 조그맣게 넣었을까? 그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전함이 들어있어요. 전기 분전함이 들어있는데 얘를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 보면은 930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신발 신고 벗고 하기에 되게 좋고요. 들어오실 때 이제 장바구니 같은 거 여기 잠깐 올려놓고 신발 벗고 급할 땐 여기 밑에다가 좀 던져 놓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게 편해지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저희가 포켓으로 슬라이딩 도어를 집어넣었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세로로 지나가는 이 복도와 옆구리에서 진입하는 이 통로가 간섭이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외부 공간, 현관, 랩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중문으로 시설을 닫으면 복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현관을 이렇게 나와서 딱 첫 발을 내딛으면 복도가 나옵니다. 아랫집이 20평짜리 두 개 집이었어가지고 걔를 합친 게 이 50평대 펜트하우스였죠. 그렇다 보니 구조가 좀 특별했어요. 어떻게 됐었냐면 현관에서 옆구리에서 진입을 해서 이 복도로 거실, 주방, 그리고 안방 약간 멀티룸, 두 번째 거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약간 느낌이 아령 같은, 이 복도가 정말 이 집에서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레이아웃이나 계획을 할 때 복도를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느껴지시지 않나요? 천장에 살짝 반내림이 되어 있죠. 이 복도만의 어떤 그런 어휘를 만들었고, 끝단에 조명 라인이 쫙 일자로 연결되면서 마지막에 반띵,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반대편도 보시면은 루버가 되어 있죠. 수직 루버가 들어가 있고, 이쪽 편에도 루버 마감재 패널이 묻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되어 있고요. 현관에서 아까 부족했던 신발장은 벽처럼 보이시겠지만 여기 안에 아주 많은 용적이 수납할 수 있도록 신발장이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으로 집어넣으면 한 80컬러 이상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안 되나? 네. 그리고 뒤로 한번 이제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확실히 이런 라인이 좀 정리되는 게 좋은 것 같네요. 좀 어색한 공간이 있었는데 사투리 공간을 좀 이용해서 라인을 딱 정리하면서 여기는 그림이나 어떤 오브제 같은 걸 올려놓을 수 있거나 애기들이 뭘 만들었을 때 여기 붙일 수 있도록 장식장을 만들었습니다. 창문은 이렇게 오픈을 하고 하부는 수납장이 되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제 면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이 유리는 뭐냐, 되게 특이하죠. 벽지인지 아니면 그림인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임청아 작가님께서 직접 유리 글라스에서 스프레이로 이렇게 페인팅을 하셔가지고 그것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보통 집에서 부르는 공용부라 그러죠. 주방이나 식탁, 거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 공간을 좀 시원하게 확장을 했죠. 거실과 이 공간이 되게 근사한 한 공간처럼 보이는 대면형 주방으로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정면에 이 파사드가 이렇게 딱 사각형으로 떨어지죠. 힘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놀러 오시는데 한 6명, 8명 앉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얘를 어디로 숨기거나 뺄 게 아니라 복도 끝에 얘가 마치 주인공처럼 내가 난데 이런 느낌으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왜 저희가 이게 절반 만들었냐면 이 패널 뒤쪽은 피트예요. 피트. 파이프 덕트라서 안에 설비 공간이 들어있습니다. 얘를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걔를 좀 덧붙여서 면을 이렇게 절반으로 만든 거예요. 얘도 피트이냐, 얘는 수납장이겠죠. 이렇게 눌러보면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수납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키 큰 장은 이렇게 면이 한 면으로 이렇게 쫙 정리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비밀이 하나 있어요. 비포 사진을 보시면 샤시가 되게 크죠. 샤시가 너무 이 키 큰 장 안쪽으로 침입을 해버려서 저희가 샤시를 아예 좀 작게 줄였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샤시를 줄였다고 해서 여기가 그냥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단열 픽스도어로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었고요. 그리고 샤시를 좀 줄이면서 저희가 키 큰 장을 여기 끝까지 만들 수 있었고, 상부장과 하부장의 라인이 딱 정리가 되죠. 이건 구조배이겠죠. 그리고 확장이 됐으니까 확장
걔는 다용도실에 벽이 여기 있었을 거고 또 단차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쪽에 좀 큰 싱크를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탁 누르시면 이쪽에 안쪽에 보일러실과 공간들이 들어있어요. 실내 계실로 가는 길도 있고 실내 공간처럼 제가 만들려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전체를 한번 잘 봐주시면 가구와 이 낮은 장과 창에서 누르는 채광 이런 것들이 딱 정리되어 있죠. 여기서 보는 뷰가 굉장히 근사해요. 이 거실과 이 주방이 한 번에 딱 이렇게잖아요. 참 잘했네. 네. 보시면 여기가 쿡탑이 여기에 들어왔죠. 위에 보시면 이렇게 후드가 이렇게 붙어있죠. 이 후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가 이 돌출된 아일랜드 타입으로 했다가 개방감이 너무 깨진다는 말씀하셔가지고 고객님께서 이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말씀하셔서 이 천장형 후드로 계획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개방감이 확실히 좋긴 하죠. 여기가 이제 막 좀 어설픈 공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전체 철거를 싹 다 하고 새롭게 공간을 다 구성했죠. 갖고 계신 가전들이 커피 머신 이런 것들 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가전장을 만들어 드리고 요 폭 바로 뒤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발장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 라인이 딱 교통 정리가 이렇게 되고 이 타일 매지랑 샤시 라인이랑 이렇게 이거는 그냥 저희가 이번에 다 뜯고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 거지 꼭 이렇지 않다고 해서 나쁜 디자인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거실로 제가 한번 가볼까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여기 애들 수납장을 굉장히 많이 놓고 쓰셔가지고 50평대의 사이즈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구성 정리했죠. 이 TV 같은 경우에는 매립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수납장과 벽지 사이가 거리가 좀 멀어서 저희가 이 볼륨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주방이랑 거실이랑 이 단차가 좀 많이 벌어져서 그걸 좀 상세하면서 공간을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보시면 어떠세요? 좀 약간 대형 평형대 거실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이 공간이 가로로 분할하기에는 조금 작아 보여서 제가 패널을 세로로 분절을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저기에 들어간 로보 마감재라 부르는 저 장식재가 여기도 똑같이 적용되어 있죠. 쟤는 직접 만든 거고요, 무늬목으로. 얘는 캡바보드라 부르는 세로적 요 패널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디테일 잘하는데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이들과 무아의 작가들이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작품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무아와 아이들과 이 가족들이 같이 이야기가 섞인 게 들어간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걸 좀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거 하나 못 보셨나요? 조명이 어디 갔지? 조명이 여기에 있죠. 바리솔이 지금 현재 식탁 그리고 아일랜드랑 이렇게 라인이 공간이 이렇게 정리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쟤는 이제 디밍 기능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낮췄다가 밝게 했다가 조절할 수 있어요. 복도가 이렇게 단이 살짝 내려버려서 주방과 거실을 살짝 분리는 해주지만 매달리는 오브제가 없어서 이게 시원하게 연결된다는 거. 한번 같이 가시죠. 이 면은 한 면으로 보이고 싶어서 저희가 히든도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따님 두 분이 쓰실 건데 어리니까 같이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동 가구로 여기를 침실로 만들었고요. 옆방에는 공부하거나 책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학습방 그리고 방문 수업 같은 거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요. 늘 어린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성장하고 청소년이 될 테니까 각각 방 하나씩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동 가구로 배치를 했거든요. 이번에 좀 다른 이 도어 캐치를 썼는데 한번 이렇게 밀면은 열리고 처음에 열었을 때는 잠기고 별거 아니에요. 예쁘고 비싼 거. 처음에 이 복도 끝에 양쪽에 큰 공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2의 거실, 서브 거실 이런 공간인데 저희는 약간 멀티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는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세면대가 하나 생겼죠. 퍼볼 수 있는 그 거식벽이 있었는데요. 우리 꼬맹이들이 아직 어리고 화장실에 혼자 불 켜고 손 씻으러 가는 걸 좀 무서워했었대요. 놀이방에서 그림도 그리고 물감으로 칠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러고 나서 바로바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세면대를 만들어드렸는데 수전도 너무 예쁘네.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지만 어머 이거 벗겼다. 화장실이죠. 제가 들어가 볼게요. 욕조가 좀 많이 커졌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목욕하고 할 때 좀 큰 욕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이걸 집어넣었고요. 조정 욕조 되게 유행 많이 하잖아요. 둘째가 잘 넘어져요. 되게 안전성이라든지 기능 면에서 이게 더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조정 욕조가 아니라 욕조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단을 올려놨죠. 쉽게 넘나들 수 있도록 단 코너에 보면
졸리컷이라고 해가지고 타일을 45도로 커팅해서 붙이는 걸 마감을 많이 해요. 근데 디자이너들이 이 재료가 섞이는 게 싫으니까 타일끼리 이렇게 마감을 많이 하는데 아기들이 아직 어리고 넘어졌을 때 혹시나 좀 다칠 수 있어서 안정적이겠다 판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아, 여기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This time I hope you get it. In love you shouldn't fake it. No, I'm old enough to take it. So just say it to me.